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장환 교수입니다. 심장 수술 혹은 심장 시술 후에 재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2편에서는 심장 재활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이구주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병원 심내재활센터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신종훈 선생님을 모시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심장 재활 치료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구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신정우입니다. 교수님, 심장 재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심근경색 환자나 협심증 환자처럼 시술이나 치료를 한 다음에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행하는 심장 재활이 있고요. 심부전 환자처럼 숨이 차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힘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증 심장 질환자의 재활 치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심장 재활하는 환자분들 중에 심근경색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대한심장TV 심근경색증 2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실려와 심장내과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무사히 마친 환자분들에 대해서 재활의학과로 협진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환자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이때 환자의 폐기능 검사, 악력, 걸음 속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검진을 하고요. 퇴원 후에 시행할 심폐운동부하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폐기능 검사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최대한 들이마시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내쉬면서 폐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검사고요. 악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악력이 다리 근력하고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서는 악력이 떨어지면 걷기 힘들거나 근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많아서 악력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걸음 속도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분들이 걸음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없는 분들을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때문에 진행하는 심장 재활은 보통 입원 재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로 외래를 통해 통원하며 치료받게 됩니다. 전문 간호사 선생님께 심장 재활의 필요성과 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퇴원한 환자는 1, 2주 있다가 다시 내원하셔서 본격적으로 심장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주로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심장재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보통 6에서 12주 정도 진행하는데 그중 3에서 6주는 재활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 운동은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포함되는데 운동에 앞서 심폐운동 부하 검사와 체성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심폐운동 부하 검사는 가슴에 전극을 부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트레드밀 또는 자전거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계별로 심전도 변화 및 환기 능력을 관찰하면서 협심증, 부정맥, 운동 능력을 포함한 심장 기능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심폐운동 부하 검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 동의서를 작성한 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장비에 입력시키게 됩니다. 환자에게 맞는 운동 정도를 설정한 후 검사 진행 방법과 운동 자각도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활 운동을 시작하기 전 심전도 및 혈압 측정제와 가스 분석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로 앉은 자세에서 환자의 안정시 심박수와 혈압과 같은 수치를 비롯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운동 전 정보를 기록한 뒤 환자분께 준비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환자가 트레드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운동을 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혈압은 각 단계의 2분 후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운동 자각도와 추가적인 자각도는 각 단계의 끝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종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종료를 하게 됩니다. 심폐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환자의 운동 위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저위험군, 중간 또는 고위험군으로 나뉘는데 저위험군 환자는 자가심장재활, 운동 또는 통원 재활을 권장하게 되고 중간 또는 고위험군 환자는 통원 심장재활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험군별로 운동 시 감독이 필요한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다르게 되고 운동의 종류, 강도, 횟수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초기 운동 강도는 위험군에 따라서 예비 심박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비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수치입니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최대 심박수가 정상인에 비해서 낮게 되고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 심박수 자체가 낮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트레드밀 또는 자전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인체의 많은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운동 치료를 할 때는 심전도라는 기계를 부착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심전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심근 허혈에 의한 심전도 변화가 흉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보다 먼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가지 못하는 경우 심근 허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합니다. 저항 운동은 모든 환자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폐운동 무화 검사와 체성분 분석, 이때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하게 되고요.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처방하게 됩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근육과 힘줄 손상 감소, 지연성 근육통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보통 스트레칭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심부전이 좀 심해서 환자분이 활동할 때 숨이 차다든가 몸이 붓는다든가 이런 중증 증상이 있을 때, 즉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심장 재활을 진행하게 될까요?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만 가능하신 분 또는 침상에서 산소 공급을 받는 분들까지 환자가 다양해서 보통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운동부하 검사도 진행 못할 만큼 심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6분 보행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적이 드문 실내에서 30m 정도를 6분 동안 왕복해서 걸으며 산소 포화도나 맥박, 걷는 거리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의 목표는 6분 동안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사용하는 워커나 지팡이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복용했던 약물을 유지한 채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6분 걷기 검사라는 게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렇게 병원 한적한 로비에 보면 의자 2개 갖다 놓고 환자분들하고 치료사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6분 동안 걸은 거리를 측정하고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몇 번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런 걸 보면 걷기도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심장 재활을 하다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유산소 운동 진행하는 거하고 이제 심장 재활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심장 재활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분 보행 검사를 한다든가 운동부하 검사를 한다든가 이제 철저한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나 강도나 그 횟수 같은 걸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옆에 있는 이제 신종호 선생님 같은 이제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들하고 같이 운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재활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국내 보고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오히려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운동부하 검사. 거기서 이제 한계치까지 검사할 때 위험이 생기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전도나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위험한 사례가 발생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 내에서도 심장 재활 치료팀을 구성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인력하고 그리고 기구를 다 갖추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 내 심장 재활의 장점이 되겠죠. 자, 이제 운동만이 심장 재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죠, 이구주 교수님? 맞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혈압, 지질, 콜레스테롤, 혈당의 모니터링 및 관리, 심리, 스트레스 평가 및 상담 등 전반적인 것들이 심장 재활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심장 재활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30대 후반의 젊은 환자분들이 있었는데요. 심근경색증 환자셨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셨고, 이것 때문에 또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한 우울감들을 호소를 하셨죠. 항상 운동하는 중간에도 심장이 더 회복될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질문하곤 하셨는데,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운동 능력에 대한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다면서 인생의 가장 건강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심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 식사만 해도 메스껍고 구토 증상들이 있었고요. 운동은 호흡곤란과 피로로 인해서 1분을 넘기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한 결과 퇴원할 때는 20분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셨고, 식사도 잘 하면서 나는 이 프로그램 덕을 정말 톡톡히 봤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환자분들이 이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직접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장 재활 치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지 몇 년이 안 돼서 심장내과 의사들조차도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환자분을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심장 혈관을 다시 열어주고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도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병원에서 심장재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늘상 병원에 오시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전문의가 판단을 하셔서 심장재활을 혼자서 아니면 댁에서 진행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 심장재활 3편으로 자가치료에서의 심장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